우리가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되게 여유 부리고 싶고 되게 가시하고 드러내고 폼 잡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마음들,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몰락하게 하는 건지 차분히 천천히 좀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 잘 따져보면 결코 녹록지가 않죠.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걸 많이들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맘만 먹으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들이 뭐 결심을 하고 10번 들여다보고 100번 들여다보고 한 1000번쯤 되뇌이면 이럴 수 있을 거다, 달성한다,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잘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마음가짐과 태도는 실제로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인 거고 자세인 거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해야 뭐가 나아지는 거지, 입만 나불나불거린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말로만, 마음가짐으로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사기가 아닌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되게 교묘히, 되게 이제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영업할이 아니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누군가가 제공해 준다,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가 어쩌면 비정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남들이 내가 원하는 걸 턱하니 내놓을 수 있다, 나에게 준다, 이렇게 좀 너무 순진하게 믿는 거, 그게 되게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함부로 그런 여행이나 함부로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살아가는 이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 좀 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당연히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너무 내 위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싶은 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흘러가는 세상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내가 가지려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걸 바라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것과 실제로 세상이 흘러가는 걸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따져보고 나의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며 지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현실들이 복잡한데 단순한 나의 생각으로 해석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코끼리를,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어떤 것인지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으라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 생각을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좀 차분히 들여다 봐야 되고요. 함부로 과신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들이 우리의 바람, 내 예상과 틀어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 나의 확신, 나의 신념, 나의 기대만으로 흘러가는 게 뭐가 있더냐라는 겁니다. 잘 궁리하고 잘 살펴봐야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될 거야, 기다리자, 이런 것만으로 너무 밀어붙이기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잘 공유하고 잘 생각하고 잘 지내야 되겠죠.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은 꽤나 예사롭지 않다라는, 특히나 지금의 시국은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한 3, 4년 뒤에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 같지 않냐라는 것. 실제로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폭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말입니다. 왜겠습니까? 부동산 PF 저 부실도 있고요. 제2금융권 네, 이제 연체 폭탄들, 그리고 저 자영업자들 가계 대출 매일 얘기하고 사방에서 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얘기한다고. 그놈의 위기는 도대체 언제 오냐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가 와르르 무너져서 한국이 다 망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부동산 시장이 대거 이제 무너지는 거고요.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빚이 많아서 부채를 어떻게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거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동산 부채 때문에 많이 힘겨워하고 무너지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고 나면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또 되게 헐값에 그 부동산들을 주워 담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좀 냉정하게 둘러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빡셀 수 있다라고 명심하고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괜찮아. 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빚이 다들 5억씩 7억씩 10억씩 있어. 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듣기 좋은 얘기들만 옆에서 해주는 그들의 말에 자꾸 취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앞으로 3, 4년 뒤에 엄청나게 큰 부동산 시장의 쇼크는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닥칠 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큰 화가 되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거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그것만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